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나왔네. 공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대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공매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는 한국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주로 이제 세금에는 지방세, 국세가 있죠.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이제 주류를 이루어요. 그 압류 재산이라고 해요. 압류 재산이라고 해요. 압류 재산. 그 지방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안 냈다. 그래 아니면 뭐 양도세를 안 냈다. 그건 국세. 그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각각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공매를 했었는데 팔아서 세금을 그 징수를 해가는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하죠. 이거 그럼 경매는 뭐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경매, 공매 거기다 똑같은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을 하고 경매는 법원이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법원. 뭐가 차이냐?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 차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공매는 우선 이제 그 쉬운 예로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온비드. 요 사이트에서 그 주관합니다. 여기는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 그리고 제주도에 물건 있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제주도 법원으로 가는데 공매는 그 집에서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큰 장점이죠. 그 법원도 이런 부분 시스템 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 온비드로 인터넷으로 할 부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좀 법원이 좀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공매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취급되는지 보여요. 공매는 뭐냐? 공매 대상 물건, 압류 이렇게 물건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교재로 보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우고 해서 이거 같이 한번 보자고요.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금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부동산 등을 그 부동산뿐이 아니고 그 뭐 쉬운 예로 뭐 국립도서관 그 뭐 매점을 아니면 식당을 임대를 할 때 다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그래요. 등을 일반 경쟁 방법 등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매의 90% 이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을 하며 그 이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공매도 있다. 거의 다 요즘은 그냥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그냥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수수료 좀 주고서 거의 다 이렇게 의뢰하고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매라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를 말한다. 그럼 공매 대상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이라 그러는데 공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뭐냐? 법원 경매는 국세징수법이 아닌 민사집행법이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한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의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캠코는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국세지방세 압류재산 공매 전담 기관 위상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서 이제 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공매로 매각을 해서 돈을 나눠준다 이거죠. 매각. 여기서 배분하면은 그 경매에서는 배당이라는 용어를 써요. 배당. 배당을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공매에서는 배당이라는 용어 대신에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매에서 이제 파는 물건을 이렇게 국세를 못 내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못 내 가지고서 이제 파는 게 아니 그런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국유재산 좀 주석 기능을 지우고 페이지 수를 넘기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하면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주석 기능을 잡고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국유재산이 있어요. 국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나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이제 폐교 같은 거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이나 아니면 그 홍성군청이나 아니면은 뭐 대전 뭐 시청 그런 데서 갖고 있는 뭐 차량 같은 거 아니면 부동산이 있다 하면은 그 부동산을 그 파는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의뢰를 해가지고 판다 이거죠. 그 특히 폐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가다 보니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폐교를 폐교도 이제 매각하는 부분도 임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폐교가 넓잖아요. 운동장 같은 게. 그 넓은 임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저쪽, 김삿갓 동네, 경북, 아니, 경북이죠. 거기서 김삿갓 마을 그 근처에 폐교를 임대를 해가지고서 거기다 자동차 캠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폐교를 임대를 해가지고 운동장을 임대해가지고 고냉지체서 같은 거 이용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더 국유재산이 되겠죠. 또 수탁자산.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는 비업무 자산을 캠프에 매각 구입하여 수탁자산.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놈을 불용자산이죠. 불용자산이라고 갖고는 있는데 쓸모가 없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이 캠코에 의뢰를 해서 매각하는 것. 그럼 수탁자산. 그 유입자산. 1997년도나 2008년도 리먼 플러스 사태 나가지고 저축은행이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진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재산을 유입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캠코가 유입을 해가지고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유입자산이라는 어차피 이렇게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자산, 유입입니다. 유입재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이제 거의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경매나 공매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국유재산이니 수탁재산, 유입재산 이런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 줘요. 단지 압류재산 요 부분만은 우리가 이제 비록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은 민사집행법을 많이 따라요. 압류재산 즉 많이 따라진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바와 같이 압류재산은 그 부분을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압류재산을 할 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소멸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서 인수되느냐 그 소멸되느냐를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압류재산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한국자산공사가 다 자기 책임하에 해주고 있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공매인 부분, 공매 재산인데 공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비 들어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 뭐 차익점 같은 것은 이제 특히 압류자산, 공매세 압류재산은 경매를 다 따른다고 했지만은 하나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인도 명령 제도가 없다는 부분. 인도 명령. 그 인도 명령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일 경우, 근저당일 경우 여기 이제 그 임차인이 있으면은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1억에 세를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임차인이 1억에 세를 들었는데 임차인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 그러죠.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 이런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도명령 대상. 즉 인도명령 대상이라는 얘기는 낙찰자가 그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이거죠. 인도명령 신청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혹시 안 나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는 명령제도가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제도를 그 신청하면은 어차피 임차인은 법원에서 다 내보내 혹시 안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공매에서는 그 압류자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법으로 하면 다 되지만은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공매를 꺼려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인도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임차인이 1억이었는데 1억을 못 받았을 때 안 나가려고 하고 이제 쉬운 얘기로 못 받은 금액이 억울하니까 자기가 이제 무지로 인해 가지고 못 받았더라도 좀 억울하니까 안 나가서 좀 이사비를 좀 과다하게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혹시 서로 합의가 안 됐다 하면 법원한테 의뢰를 하면 의뢰하는 제도가 인도명령 제도인데 공매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을 않더라도 거의 다가 95%는 다 그냥 다 합의에 의해서 다 나가기 마련이에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인도명령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어차피 인도명령 제도는 압류자산에서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공매와 경매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그 경매는 한번 유찰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다 1개월 걸리는데 공매는 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쭉쭉 이렇게 와요. 한 번 떨어질 때 또 10%씩 떨어지고요. 오늘 유찰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바로 또 10% 떠져가지고 또 유찰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는 또 지우고서요. 잠깐만. 자, 페이지 수를 넘기겠습니다.
점유재산, 뭐 절차, 거기다 비슷하고요. 국유재산, 이제 공매 절차. 여기서 대부 임대라는 얘기는 국유재산은 꼭 파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빌려준다, 많이 빌려주는 거, 빌려준다 그러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을지로선거 같은 것도 이제 서울시 거 아닙니까? 을지로선거를 요즘 보니까 이제 9호선 그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9호선도 나오고 그다음에 2호선 을지로 입구 그리고 각 역에 소재해 있는 매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리고 거기 뭐 이제 을지로선가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이제 빈 그 상점인데 그것이 공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 공고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름을 합작 공매로서 체결을 하더라. 매각 절차 그렇고요. 뭐 국세 물납증권 국세.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은 그 생선용어겠지만 국세 물납증권은 뭐냐면 세금에 우리가 세금 밀렸잖아요. 세금 밀렸으면은 잠깐만요. 그 현금이 없으면은 뭐 세금은 단지 현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놈을 주식으로 내는 수가 있어요. 주식. 나는 현금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 주식으로 죽었다. 그런 것은 이제 국세 물납이라는 거예요. 국세 물납. 그럼 어떻게 주식이 거래가 된다. 그 상당히 그뭐 주식 시장도 아니고 그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그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보통 이제 49대 51로서 이제 주주 행사가 그 주주권 행사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49% 51 이거 상당히 큰 차이죠. 과반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주식 물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주식 물납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000주가 나왔다. 주식이 그 회사에 1000주가 나왔다. 이 1000주가 나왔으면은 이 1000주를 사가면은 예를 들어서 49%짜리가 50%, 51% 된다 하면은 이 1000주의 가치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주식이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그 주주권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 물납으로 나온 주식이 거래가 되더라 이거지. 그 절차가 이렇게 스타 관리 가치평가 가치 뭐 이것도 이제 어차피 온비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 그것이 국세 물납증권입니다. 주식. 잠깐만 또 지우고서요. 그 뭐 수탁자산, 금융기관 또는 기업 소유, 기업문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판다. 그렇게 하고 옛날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자산이 안 팔리고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서 캠코에다 의뢰하는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뭐 많이 뭐 좋다기보다도 여기 의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다음에 공매 입찰 뭐 절차도 있는데 온비드 회원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입찰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해서 인터넷 입회서를 작성해서 이건데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공인인증서 요즘 공동인증서라 그러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온비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기간이 만료돼 있을 거예요. 2개월씩 드린 부분이 있었죠. 스피드 옵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늦게 뜨네요. 아주. 여기 스피드 옥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매라고 나옵니다. 공매.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곳에 요거 이제 경매 검색을 봤었고, 이번은 공매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검색. 이렇게 물건이 나와요. 공매 보면은 일단 홍상 거 뭐 한번 찾아볼까요? 홍상 거. 자, 충남 홍성군에서 검색하기. 이것은 언제부터냐면은 7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공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매사항에 보니까 공원이 어떻게 공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죠. 묘지공원 공원이 한 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3건 있고, 답이 4건, 도로가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버스도 하나 있네. 어디서 뭐 버스도 파는 임야, 전, 전 판매시설 이게 어디 판매시설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에 판매시설인지. 임대가 판매시설 상대로 임대거든요. 홍주 쇼핑센터 지하 1층 제 B호. 판매시설 홍성리 강매. 홍주 홍성 어디에 쇼핑센터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압류이죠. 압류.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죠. 세금.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세금을 압류. 아까 수탁자산, 국유자산, 그 다음에 유입자산, 압류자산이 있었죠.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데요. 대귤에 있는 유찰 횟수가 6번이 떨어졌고요. 물건 상태는 입찰이고, 감정가 3억 200만 원짜리가 현재 1억 5,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찰 방식은 이제 최고가, 높게 쓰는 법원이랑 똑같죠. 아까 이제 배당, 이것도 아까는 법원에서 배당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공매에서는 이제 배분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고. 배분.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입찰일자가 이제 4월 19일 날 이루어졌는데 유찰이 됐죠. 유찰. 3억짜리가 유찰이 되다 보니까 10% 떨어져 가지고 2억 7천만 원 됐어요. 근데 언제 되느냐? 아까 일주일 후에 4월 19일 있죠. 4월 19일 날 입찰이 됐는데 4월 19일 10시부터 4월 21일 13시까지. 이것은 이게 기간 입찰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4월 19일부터 10시부터 4월 21일 5시까지 이때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개찰은 4월 22일 날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찰되다 보니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일주일 후씩 이제 이루어진다 이거지.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유찰되다 보니까 이제 1억 5천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압류 재산. 뭐가 압류되는지 세금이겠죠.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는 명도책임 부대조건 명도책임이라고 나오죠. 명도책임. 아까 명도책임이라는 얘기가 매수인이죠. 명도책임은 낙찰자가 이제 책임진다 그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 세입자가 안 나갔을 경우는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것이 이제 인도 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웬만한 다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차선 매수 신고되어 있고, 뭐 전자보증도 사용하고. 이것은 이제 입찰보증금은 거기 정하는 구자다 느낌하면 돼요. 공동입찰, 대리입찰, 뭐 똑같고. 이거 보니까 이제 봅시다. 배분요금 채권 재산명세서 보면은 재산명세서가 뭐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물건은 근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압류가 있고, 북인천 세무서가 그 490만 원을 못 받고 뭐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압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490만 원을 못 내서 됐고, 홍성군청에 1600만 원, 홍성군청에서 1500만 원. 뭐 취득세, 압류 같은 건 지방자치는 취득세가 제일 커요. 물론 재산세 같은 거 조그만한데 취득세를 안 낸 게 뭐 있는 모양이에요. 1600만 원. 위임기관, 위임기관, 이놈도 교육정보기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 현황은 배분 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고된 채권액은 변경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압류재산은 소멸 기준 권리를 찾는 거죠. 그 소멸 기준이 가장 빠른 것이 여기 근저당권.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소멸 기준 권리가 되겠네. 그래 다 소멸된다는 그 부분. 그 뭐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 공매는 어차피 이제 압류재산은 또 민사집행법하고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매수인 여기 있었죠. 여기 명대 책임이 매수인이 책임이 진다. 즉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달리고 이런 것은 이제 온 뭐라 그럴까 온 비드로 이것은 지금 이제 스피드 옥션에서 자기가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기 쉽게끔 스피드 옥션이 보여 자기들이 오렌지 편집해 가지고서 보여준 물건인데 실제로 온 비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 비드. 온 비드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게 온 비드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분석하기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온 비드는 언제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 요 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그 스피드 옥션이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보기 쉽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건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홍성이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고객센터 이용기관 홈페이지. 이용기관 홈페이지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 물건을 이제 국방부가 국방부 전용관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국방부 그 매각 물건 많기 때문에 국방부 전용 뭐 다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방부 전용관 기관은 전용 페이지를 하나 두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로그인을 해서 신규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놈은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옥션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체에서 서울, 서구, 내곡동.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열어보고 있는 것을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이것이와 지난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입니다. 저기 내곡동에 있는 그 집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압류자산이 되는 거죠. 법원에서 오늘 추징 금액이 있었죠. 왜? 그 부분을 좀 안 냈기 때문에 감정가 31억이 됐고, 그 내곡동 200-1에 있는 그 부분이네. 어디를 한번 잠깐 볼까? 이거 31억짜리가 이제 8월 9일 날,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날서 8월 11일 사이에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누가 이제 사갈지 좀 궁금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사전입니다. 청계산이 있고 청계산 입구역이 있어요. 거기서도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스카이뷰 한번 볼까요? 요 집입니다. 그냥 삼성동에 있다가 일로 이사 갔었죠. 왜? 뭐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한 뭐 4년이 지나갔네. 대통령 선거 하느니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거 내곡 IC에서 이렇게 보면은 청계산길 헌능로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등기부 한번 잠깐 볼까요? 등기부. 등기부 보니까 이렇게 토지가 얼마냐 하면은 쭉쭉쭉쭉 406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토지가 갑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갑구는 소유자가 누군가 나오죠.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질화해서 여기 소유권 이전 2017년도 3월 13일 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됐네요. 참 이런 일이 다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참 이게 여러 부분으로 좀 저도 이제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매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 그 압류재산은 그 경매하고 경매 절차에서 절차법을 따른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까 매수인 인수,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그 부분. 그것이 이제 공매에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온비드를 가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온비드 사항인데요. 이건 진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이건 ONBIDCOKR. 이것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할 때는 꼭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라고 그러거든요. 회원 가입은 관계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즘 네이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뭐 조금 최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도 이용하는 법. 위치도 간평사. 그러니까 공매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공동인증서가 나오네. 공동인증서에 의하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31억짜리. 공매는 이렇게 좀 뭐 압류 자산은 꼭 경매하고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부분 다 이제 똑같고요. 그 온비드 그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매라는 부분이 더 낫죠. 왜냐면은 그 직접 안 가도 되니까 가지를 안 해도 되니까요. 제주도는 뭐 원룸들은 갈 필요도 없지. 어차피 임장할 때는 한번 가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물건을 살려가면 임장 활동 꼭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는 거 다르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입찰할 때는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온비드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고 이것이 공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주가 다음 주일이 이제 종강입니다. 종강일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궁금하신 부분 뭐 부실채권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부실채권 좀 하고요. 여러분들 Q&A 궁금한 사항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준비들 해오세요. 궁금한 걸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서로 그 Q&A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몇 두 번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궁금한 선생님도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있으신 분은. 예,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예, 저는 저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예. 농기계 공매 받으려면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경매나 여기 온비드 들어가셔가지고 예. 온비드 들어가가지고요. 온비드 들어가시던 물건이 나온다고 전답 똑같아요. 경매처럼. 그 물건을 나오면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물건 분석을 해서 그 온비드에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이. 컴퓨터로 가서 온비드에 이제 아까 말했던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어디로 내라는 그 보증금 구자가 있어요. 글로 그 내면 돼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로 한번 그런 경우에는 온비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온비드 들어가시면은 물건이 쭉 나오니까 온비드만 치셔서 컴퓨터 창에서 온비드만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강의 참여하신 분들은 쉬워요.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이거 주석 기록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바로 또 해결이 돼서 다행이네요.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보기 종료